당장 문 열어. 유아린, 들리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한강뷰가 한눈에 보이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최세나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 도어락에 파란 불빛만 차갑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세대 내부 출입은 관리사무소 관여 대상이 아닙니다. 도어락 교체는 세대주 권한입니다. 관리소장의 단호한 말에 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잠옷바람으로 로비에 내려온 세나를 본 입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펜트하우스 집 며느리 아니었어요? 이혼했나 봐요. 저렇게 쫓겨나다니. 그날부터 3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 애초에 승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소문이 아닌 증거로 무장한 여자 앞에서는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시면 매일 큰 복이 가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창작자의 해석과 각색을 더해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상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유아리는 송파구 고급 주상복합 로비에서 보안업체 직원 2명을 기다렸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하리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도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아린 씨 맞으십니까? 키가 큰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약 확인됐죠? 네, 오후 2시 펜트하우스 도어락 교체 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하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는 이미 연락드렸어요. 위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관리소장 강태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손에 들고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아린 씨 오셨습니까?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강태식은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 확인됐습니다. 도어락 교체는 세대주 권한이니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입회만 하겠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전동 드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의 높은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하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강태식이 하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안에 계신 분들께 미리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제 집인데 왜 알려야 하죠? 하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 3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려? 문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세나였습니다.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문이 이상해. 비밀번호가 안 먹혀. 세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안에서 여러 명이 현관 쪽으로 몰려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야, 문 좀 열어봐. 뭐가 문제야? 계속 오류나.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문 안쪽에서 소란이 커졌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새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강태식은 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경비 아저씨. 세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식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지금 도어락 교체 작업 중입니다. 뭐라고요? 도어락 교체? 누가 허락했어요? 세대주이신 유아린 씨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요. 안에 사람 있다고요. 강태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대 내부 출입은 관리사무소 관여 사항이 아닙니다. 도어락 교체는 세대주 권한입니다. 세대주? 말도 안 돼.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팔짱을 낀 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어떡해? 진짜 문이 안 열려. 안에서 다른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에 온 세나의 지인들인 듯 했습니다. 핸드폰 어딨어? 도윤 오빠한테 전화해. 세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전화를 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일어서며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교체 완료됐습니다. 새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인은 직원에게 다가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새 도어락에 파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세나야. 지금 큰일 났어. 세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할인이가 도어락을 바꿔버렸어. 문이 안 열려. 빨리 와봐. 할인은 보안업체 직원에게서 영수증과 새 열쇠를 받았습니다. 강태식은 태블릿에 작업 완료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교체 작업 완료. 2회 확인했습니다. 안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당장 문 열어. 유아린, 들리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리는 강태식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 나오실 수 있게 문 열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나중에 올게요. 소장님, 오늘 일은 기록 잘 부탁드려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하리는 보안업체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열어. 여기 사람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도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습니다. 하리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로비에서 보안업체 직원들과 헤어진 하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메일함에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납부 내역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새 폴더를 만들고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쯤 방문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출입 기록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최근 한 달간 펜트하우스 출입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최세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하리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5시 하리는 다시 펜트하우스로 갔습니다. 강태식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아린 씨, 오후에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안에 계시던 분들이 1시간쯤 지나서 경비를 계속 불렀습니다. 출입문을 열어달라고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강태식이 따라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대 내부 출입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세나 씨께서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금 안에 아무도 없나요? 네, 3시간 전쯤 유아린 씨께 연락드린 후에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때 5분이 나가셨습니다. 하리는 펜트하우스 문 앞에 섰습니다. 새 도어락이 반짝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과 와인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통창 앞에 하이힐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세나 씨께서 출입 권한 복구를 요청하셨는데요. 하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출입 권한은 제가 관리할게요. 추가 요청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소장님. 강태식이 나간 후 하리는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통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질러진 거실, 테이블 위의 술병들, 바닥에 떨어진 쿠션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술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잔을 싱크대에 모았습니다.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나한테 왜 그래? 하리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밤 9시 펜트하우스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저 정미옥입니다. 하린 씨,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송파구 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습니다. 새 도어락의 파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하리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최세나는 관리사무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어제 그게 대체 뭐예요? 세나가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저를 집에서 쫓아낸 거 말이에요. 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태식은 침착하게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습니다. 쫓아낸 게 아닙니다. 세대주께서 도어락을 교체하셨을 뿐입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강태식은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세대 내부 출입은 세대주 권한입니다.
저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권한? 권한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갇혔다고요. 세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태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용공간 관리와 세대 내부는 다릅니다. 최세나 씨께서 요청하셨을 때 저희는 규정대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규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태식은 펜을 들고 기록장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도 민원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기록이요? 세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모든 민원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강태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9시 5분 최세나 씨 방문, 전날 도어락 교체건 관련 항의. 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저도 기록할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작성한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같은 시각 하리는 변호사 사무실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어제 보고서가 첨부 파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리는 파일을 다운로드해 새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하리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하리나, 전화 좀 받아. 세나가 울면서 전화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아직 정리 안 끝난 거 알잖아. 왜 이래? 하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10시 하리는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식이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소장님, 저 유아린입니다. 어제 보고서 잘 받았어요. 네, 유아린 씨. 오전에 최세나 씨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민원 제기하셨나요? 네, 불법 퇴거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리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출입 기록 보존 부탁드려요. 그리고 민원은 모두 문서로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리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최도윤은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린이가 세나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는데 도어락을 바꿔버렸어요. 이혼 확정됐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정미옥이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세나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더라. 최명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당장 만나서 얘기하자. 이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어.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할인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세나는 자신의 SNS를 열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몇 장을 골랐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찍은 한강뷰 사진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웃는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세나는 사진을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 이제는 못 가는 곳이 되었네요. 해시태그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즉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머 집을 빼앗긴 거예요? 말도 안 돼. 누가 그래요? 세나는 댓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 이모티콘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나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사진 정보의 촬영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오후 3시 하리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강태식이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출입 기록입니다. 하리는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세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오후 8시 이후였습니다. 소음 민원은 없었나요? 강태식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3건 있었습니다. 모두 심야 시간대였습니다. 경비 호출 기록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태식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거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세대주 요청이니까요. 강태식은 복사기 쪽으로 갔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 잘 보관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리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어제 정리했던 공간이 그대로였습니다. 하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돌며 가전제품을 확인했습니다. TV, 오디오, 에어컨, 공기청정기. 모두 사진을 찍고 제품명과 모델명을 적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커피 머신.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구입 날짜와 영수증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리는 노트를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도윤에게서 15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정미옥에게서도 8통이었습니다. 하리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강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장님, 오늘 자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리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나의 SNS 게시물은 친구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이 사진 촬영 날짜 보니까 일주일 전인데요? 오늘 일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세나는 댓글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하게 사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날짜가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세나는 서둘러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하리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기록, 증거.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출입 기록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소음 민원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경비 호출은 노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세나의 방문은 대부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파티가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리는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했습니다. 프린터가 천천히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수였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하린 씨, 저 아버님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하리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밤 11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하리는 파일들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증거로 남았습니다.
하리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자신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하리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법무법인 정도 간판이 보였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할인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예약하신 유아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오진우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복도 끝 상담실로 할인을 안내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아린 씨 오셨습니다. 오진우는 책상 앞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린 씨. 오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리는 악수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진우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한 자료들이 있어요. 오진우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출입 기록, 소음 민원, 경비 호출 이력, 도어락 교체 보고서.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오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가장 중요해요. 오진우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펜트하우스는 유아린 씨 단독 명예 맞죠? 네,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샀어요. 이혼은 언제 확정됐나요? 2주 전이요.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요. 오진우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네요. 네, 판결문에도 제 고유 재산으로 인정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측에서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가 제일 심해요. 맨날 친구들 데려와서 파티 열고. 오진우가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세나 씨 출입이 정말 많네요. 주말마다 거의 왔어요. 제가 이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왔어요. 허락했나요? 처음엔 그냥 뭐라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굴더라고요. 오진우는 펜을 내려놓고 할인을 보았습니다. 유아린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점유권 침해예요. 재산권 분쟁이고요. 오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할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기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무슨 패턴이요? 상대방이 유아린 씨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는 증거요. 할인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요? 혹시 이 펜트하우스 담보로 대출 받은 적 있나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전 대출 받은 적 없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오진우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열람 신청할게요. 오진우는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서류가 떴습니다. 오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오진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담보 설정 내역이 있네요. 그럴 리 없어요.
전 대출 안 받았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행일이 작년 5월이에요. 혹시 그때 뭔가 서류에 사인한 적 있나요? 할인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 5월. 그때 남편이 사업 자금 때문에 급하다고 했어요. 어떤 서류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보증인인 줄 알았어요. 오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보증이 아니에요. 담보 설정이에요. 그게 뭐가 달라요? 보증은 빚 보증이고 담보는 재산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집이 지금 대출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할인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진우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금융기관에 자료 요청해야 해요. 대출 실행 내역이랑 용도 확인하는 거예요. 할인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거 제가 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공문 작성해 드릴게요. 오진우는 서류 양식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대출 실행한 은행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다 했어요. 등기부에 나와 있네요. 한강은행이에요. 오진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연락해서 거래 내역 달라고 하면 돼요? 공식 절차 밟아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오진우가 출력해서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들고 한강은행 가세요. 본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오늘 바로 가도 돼요? 네, 빨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할인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대출금이 이상하게 쓰였으면 어떻게 돼요? 오진우는 안경을 벗고 닦았습니다. 그럼 사기나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형사사건이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시각 최세나는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 단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택시가 단지 정문에 멈췄습니다. 세나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경비가 보였습니다. 어제 자신을 냉정하게 대했던 그 경비였습니다. 세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아파트 앞인데. 왜? 거기 왜 갔어?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한번 올라가 보려고. 안 돼. 지금 들어가면 기록 남아. 기록이 뭐가 중요해? 세나가 짜증을 냈습니다. 중요해. 나중에 문제돼. 일단 나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나는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비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발을 돌렸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강태식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던 강태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최세나의 과거 출입 기록 요청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모든 출입 내역과 민원 이력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프린터가 서류를 뱉어냈습니다. 출입 기록 5장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단 출입주의 3건, 소음 민원 4건, 경비 호출 6건. 강태식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송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6시 할인은 한강은행 본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대출 실행일 작년 5월 15일. 금액 15억. 용도 사업 자금. 하지만 이체 내역을 보는 순간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15억이 3개의 계좌로 나뉘어 이체됐습니다. 최도윤 개인 계좌 3억. 최명수 명의 사업체 계좌 7억. 나머지 5억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자료 확보했어요.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내일 9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할인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9시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최세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반복되는 무단 출입과 소란행위, 규정 위반 시 법적 조치 가능, 출입 통제 강화 예정. 경고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강태식은 발송 확인증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할인은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재산 정리였습니다. 대출 내역, 이체 기록, 계좌 정보,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입 기록, 민원 내역, 경고장. 이것도 표로 만들었습니다.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연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백업도 2곳에 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3시 최명수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걸어 단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수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경비실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경비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명수는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경비는 급하게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관리사무소 로비에 응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손님 한 분이 가슴 통증 호소하십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안정시키세요. 경비는 명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구급차 오고 있습니다. 명수는 계속 가슴을 짚고 괴로워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괜찮으세요? 어머, 얼굴이 창백해. 강태식이 뛰어내려왔습니다.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하고 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관리소장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명수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구급차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강태식은 시계를 보며 기록장에 적었습니다. 오후 3시 12분.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여기입니다. 구조사들이 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같이 가실 보호자 계십니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그럼 연락할 분이라도 계십니까? 명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경비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까요? 아들, 도윤이한테. 경비는 통화 목록에서 도윤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윤 씨십니까? 네, 누구세요? 송파 리버팰리스 경비실입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응급실로 가시는데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왜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 통증 호소하셔서 구급차 불렀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요? 구급 대원님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비는 구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서울중앙병원으로 간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수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강태식이 구조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로비에 남은 입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펜트하우스 집 시아버지래요. 아, 그 집이요?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강태식은 입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응급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강태식은 관리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12분 최명수 씨 로비 도착. 오후 3시 13분 가슴 통증 호소. 오후 3시 15분 구급차 요청. 오후 3시 25분 병원 이송. CCTV 영상도 별도 저장했습니다. 강태식은 파일명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정미옥은 지인 3명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좋아요. 남편이 쓰러졌다면서요? 한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옥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갑자기 그랬대요. 어디 아프셨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래요.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네, 아직 검사 중이에요. 다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무슨 짓 한 거 아니에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아냈어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세상에, 그게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증거도 다 있어요. 미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나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세나가 보낸 건데 할인이가 도어락까지 바꿨대요. 여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미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완전히 우리를 남처럼 대해요. 그날 밤 8시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 씨, 이웃 김영희입니다. 시아버님 괜찮으신가요? 할인은 문자를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로비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많이 놀라셨죠? 할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식이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소장님, 저 유아린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아, 유아린 씨. 오후에 최명수 씨께서 로비에서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구급차로 병원 가셨습니다.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일인가요?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은 남기셨죠? 당연합니다. CCTV도 별도 저장했습니다. 그 기록 저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내일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하리는 오진우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진우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명수가 로비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가슴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오진우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혼자 걸어서 들어왔네요. 네. 경비실 쪽을 보고 멈췄어요. 그러네요. 오진우가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타이밍이 좀 묘해요. 무슨 뜻이에요? 왜 하필 로비에서 쓰러졌을까요? 차에서 내릴 때도 멀쩡했는데. 하리는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진우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경비 보고서인데요. 뭐가 적혀 있는데요? 최명수 씨가 운전기사와 함께 왔대요. 근데 기사는 차에 남아 있었고요. 그게 왜 이상해요? 몸이 불편하면 보통 기사가 모시고 들어가지 않나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타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전화 받은 사람이 최도윤 씨예요. 남편이요? 네, 근데 보통 배우자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나요? 하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진우가 펜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 의도적 소란일 가능성이 높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 기록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심각한 상태였는지 말이에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십니다. 너무 걱정돼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느낌이에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무슨 일이에요? 가족이 최고예요. 힘내세요. 세나는 댓글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글을 썼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세나는 구체적인 사실은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관리사무소는 단지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민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는 강태식 명의로 올라갔습니다. 입주민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펜트하우스 관련인가요? 관리사무소 수고 많으세요. 밤 9시 하리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경비 보고서, 통화 기록, 시간 순서대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최명수의 행동, 세나의 SNS, 정미옥의 소문,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오진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자료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게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내일 봅시다. 하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고요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소문이 아닌 증거로,
하리는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주도권은 이미 하린에게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하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진우와 강태식 그리고 공증 사무소 직원이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태블릿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진우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품 목록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증 직원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 12월 15일 오전 10시 송파구 리버팰리스 펜트하우스 물품 확인 작업 시작합니다. 하리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순서대로 진행하죠. 오진우가 태블릿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소파를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 3인용. 구입일은 언제입니까? 작년 3월이요. 제 카드로 샀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영수증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할인은 파일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오진우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6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촬영하겠습니다. 공증 직원이 영수증을 찍었습니다. 거실을 다 돌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프랑스 제품이네요. 이것도 유아린 씨 명의입니까? 아니요. 이건 시댁에서 준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증빙 서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갖다 놓으셨어요. 오진우가 태블릿에 적었습니다. 소유권 불명확. 별도 표시하겠습니다. 강태식이 냉장고 모델명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대 제품이네요. 이렇게 비싼 거였어요? 할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고급 제품입니다. 작업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안방, 작은 방, 드레스룸. 모든 공간을 돌았습니다. 드레스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옷장 한쪽에 여자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인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오진우가 물었습니다. 신우이 거예요. 최세나 씨요? 네, 맨날 여기 두고 가요. 강태식이 옷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도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오진우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 거 아닌데.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 소지 없애려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지났을 때 작업이 끝났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오진우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312개 항목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할인이 놀랐습니다. 네, 가전제품만 65개고요. 가구가 48개, 나머지는 생활용품입니다. 공증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소유권이 불명확한 건 몇 개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87개입니다. 대부분 시댁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에요. 오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고 기한 내에 가져가시라고 합니다. 안 가져가면요? 그럼 보관료 청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아린 씨, 이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내용 증명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오진우가 초안을 읽어주었습니다. 수신인 최도윤, 최세나, 최명수, 정미옥. 발신인 유아린. 제목은 물품 인도 요청의 건. 할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귀하께서 송파구 리버팰리스 펜트하우스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오진우가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별지 목록의 물품은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둘째,
해당 물품은 2주일 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한 내 미수령 시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주일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관대한 편이에요. 오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문서에 할인의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공증 직원이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송됩니다. 오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최도윤의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편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법무법인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읽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물건 가져가래. 네. 도윤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할인이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나야, 집에 있어? 응, 왜? 지금 당장 나와. 할 얘기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 못해. 나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 8시 세나는 오빠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내용 증명을 세나 앞에 밀었습니다. 이거 봐. 세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2주일 안에 물건 가져가라고? 말도 안 돼. 세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오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법적 효력이 있어. 그럼 어떡해? 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야 해. 우리도 변호사 있잖아. 그 사람은 이혼 전문이야. 이건 다른 문제야.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야? 세나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다음 날 오전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세나였습니다. 저 최세나인데요. 물건 좀 가져가려고요. 강태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대주께 먼저 연락하셔야 합니다. 왜요? 제 물건인데. 세대 출입은 세대주 허락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허락을 받아요? 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규정입니다. 유아린 씨께 연락하세요. 할인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떡해요? 그건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태식은 단호했습니다. 세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 물건 좀 가져갈게. 문 열어줘. 할인은 문자를 읽고 오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신우이가 물건 가져가겠대요. 언제요? 지금 당장요. 안 됩니다. 제3자 입회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짜 정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랑 같이 가져가게 하세요. 할인은 세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관리소장님 입회하에 가능? 세나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열어주면 되잖아. 할인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강태식은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세나 관련 민원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무단주차 4건, 소음 민원 5건, 공용공간 무단 사용 3건. 강태식은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진우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녁 6시 오진우는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아린 씨, 자료 받았습니다. 어떤 자료요? 최세나 씨의 과거 위반 기록이요. 많아요?
12건입니다. 하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일반 입주민은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해요. 그럼 이거 어디 쓰나요? 필요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하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세나는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린 언니가 내 물건도 못 가져가게 해. 완전 미쳤어. 친구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헐, 진짜? 그게 가능해? 언니 집인데? 세나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우리 집이었어. 언니가 빼앗은 거야.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근데 명의가 하린 언니 거 아니야? 법적으로는 하린 언니 집 맞는 거 아니야? 세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하리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물품 목록, 사진, 영상, 내용 증명. 하나의 파일로 묶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규정으로, 말이 아닌 문서로, 주도권은 완전히 하린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강태식은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세나와 그녀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세나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죠? 세나가 물었습니다. 유아린 씨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목록에 있는 물건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강태식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목록이요? 제 물건인데 왜 목록이 필요해요? 절차입니다. 강태식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원래 제가 자주 왔던 곳인데. 친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니잖아. 세나는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갈 거예요. 목록 확인하겠습니다. 강태식이 태블릿을 보며 옷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명품 코트 3벌, 원피스 8벌, 가방 5개. 세나는 옷들을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나야, 괜찮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허무해서. 캐리어가 금방 찼습니다. 하지만 옷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 못 가져가겠는데요. 세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언제 올 수 있어요? 유아린 씨께 연락하셔야 합니다. 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시간 후 세나는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입주민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세나 씨 아니세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 가세요? 아니요, 그냥 짐 좀 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여자는 세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세나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제가 남편이었잖아요. 이혼하셨잖습니까? 그래도 권리가 있지 않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유아린 씨 혼인 전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점유 회복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닦았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최도윤 씨가 그곳에 거주했다는 증거요. 주민등록이 거기 돼 있었어요. 이혼하면서 이전하셨잖습니까?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데요? 작년에 펜트하우스 담보로 대출 받으셨죠?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요. 유아린 씨 동에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서류의 사인도 받았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서류 보세요. 담보 설정 동의서인데요.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담보 설정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 쓰셨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보면 다 나옵니다. 상대 변호사가 이미 확보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도윤이 반발했습니다. 용도 외 사용이에요. 사기나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 회사에 보탠 건데 동의서에는 최도윤 씨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 회사가 아니고요. 도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법정 가면 불리합니다. 합의라니요? 유아린 씨와 대화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거예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인아,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할인 씨, 최도윤입니다. 대출 건으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할인은 이메일을 읽고 삭제했습니다. 저녁 7시 세나는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야. 전화 좀 받아줘. 부탁이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세나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인은 모든 문자를 읽고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관리사무소는 단지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세대의 출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출입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첫째, 세대 방문 시 세대주 사전 동의 필수. 둘째, 동의 없는 출입 시도 시 경고 조치. 셋째, 반복 위반 시 법적 조치 가능. 입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지는 강태식 명의였습니다. 입주민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조치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그날 오후 도윤은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펜트하우스요. 세대주께 연락하셨습니까? 제가 전에 여기 살았어요. 도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시죠? 그렇긴 한데. 그럼 세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비는 단호했습니다. 전화해 보세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윤은 경비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입니다. 도윤은 발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최도윤인데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상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권리가 없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법이 그렇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정미옥은 지인들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미옥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요? 연락도 안 돼요. 완전히 남처럼 대해요. 참 안 됐네요. 여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옥 씨, 솔직히 그 집이 며느리 이름이었잖아요.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법적으론 이미 남이에요. 이혼했으니까. 미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해는 하는데 주변에서 보기엔 좀 그래요. 뭐가요? 며느리가 왜 자기 집에서 시댁을 내보내면 안 되나요? 미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법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더 이상 미옥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하리는 오진우와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금융기관 자료 정리 끝났어요. 보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일단 기다리세요. 상대방이 움직일 겁니다. 만약 소송 걸면요? 증거가 우리 쪽에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해요. 제 일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하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 거래 내역, 증거 자료 모두 하나의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통신비, 관리비, 보험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더 이상 도윤 이름은 없었습니다. 모두 정리됐습니다. 하리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리는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소란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 포기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대신 합의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도라도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 보내보겠습니다. 하지만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주도권은 완전히 하린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관리단 회의실에 입주민 대표 5명이 모였습니다. 강태식이 앞에 서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안건은 최근 민원 관련입니다. 대표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소문이 많던데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공식 기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확정 후 세대주께서 도어락을 교체하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세대주 권한입니다. 그럼 왜 소문이 난 거죠? 한 여자 대표가 물었습니다. 당시 안에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출입이 안 돼서 소란이 있었고요. 강태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 회의 안건이에요? 최근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관리단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표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세대주께서 시댁을 내쫓았다는 소문입니다. 강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이혼 후 남이십니다. 내쫓은 게 아니라 출입 권한을 정리한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 행위는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공식 공지를 올려야 합니다. 사실 확인 없이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요.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회의가 끝나고 강태식은 공지문을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단지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특정 세대 관련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합니다. 민원은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개인 간 갈등을 단지 전체 문제로 확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지 아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소문만 믿고 얘기하면 안 되죠. 관리단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날 오후 세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좁았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세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세나는 옷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당분간은. 다른 데 찾아봐야지. 세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세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SNS는 어떻게 할 거야? 뭘? 요즘 댓글 보면 분위기 안 좋잖아. 세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SNS를 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봤습니다. 언니 얘기 들어보니 좀 그렇던데요. 할인 언니 집 맞잖아요. 법적으로 언니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세나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 위로 휴대폰이 튕겼습니다. 다 할인이 때문이야. 세나야, 이제 그만 잊어.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으라고? 어떻게 잊어?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너만 힘들어. 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최명수는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상석에 앉았습니다. 최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명수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드님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말고. 명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분이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물어? 아니, 소문이 좀 있어서요. 무슨 소문? 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집 문제로 좀 그렇다던데요. 헛소문이야. 신경 쓰지 마. 명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예전만큼 모임에 안 나오시던데요. 바빠서 그래. 바쁘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존중보다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명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명수는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집으로. 명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하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출입기록, 민원 내역, 법률 문서, 금융 자료, 모든 것을 분류했습니다. 파일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도어락 교체 물품 정리 대출 관련 법률 상담. 하리는 파일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하리나 나야. 수진아, 오랜만이다. 응,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하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문 들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문? 전 남편이랑 시댁일 말이야. 아, 그거. 하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응, 다 정리했어.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리나, 너 대단하다. 왜?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그렇게 냉정하게. 하리는 웃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야. 그냥 정확했을 뿐이야. 무슨 차이야? 냉정은 감정이고 정확은 사실이야.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시원해. 정말? 응, 이제 내 삶이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수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했어. 넌 잘할 거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하리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이곳은 갈등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미옥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강태식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소장님, 펜트하우스 출입 좀 시켜주세요. 세대주께 연락하셨습니까? 안 받아요. 계속 안 받는다고요.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법적으로는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강태식은 단호했습니다. 미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규정입니다. 규정, 규정. 사람 사는 게 규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옥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관리는 규정으로 합니다. 미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습니다. 입주민 몇 명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오진우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유아린 씨,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법적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정리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하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리는 일어나서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하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6시 강태식은 월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관련 민원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2건, 이번 달 2건, 다음 달 예상 0건. 그래프가 완성됐습니다. 급격히 감소하는 곡선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적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분쟁 종결. 사건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소란 없이, 극적인 반전 없이 그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됐습니다. 단지 안에서 소문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세나의 이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의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정미옥의 하소연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서버에, 법무법인 파일에, 그리고 할인의 서랍에. 밤 10시 할인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습니다. 한강의 야경만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할인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유아린 씨, 매물 확인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알겠어요. 언제 오시는데요? 오늘 오후 2시요.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할인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정돈돼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할인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습니다. 재산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재 시세 32억, 구입 가격 25억, 차액 7억, 대출 잔액 10억, 상환 후 순수익 22억. 할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매각 후 소형 아파트 구입, 남은 금액 투자, 월 임대 수익 예상액, 모든 것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정오, 할인은 오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할인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상담이요? 펜트하우스 매각 관련이요. 오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각하시려고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현명하네요. 지금이 괜찮은 시기긴 해요. 그렇죠? 네, 시세도 올랐고 세금 문제만 잘 정리하면 돼요. 할인은 메모를 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소득세 계산해 봐야 하는데 대략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실제 손에 쥐는 건 19억 정도요. 할인은 다시 계산했습니다. 충분하네요. 뭐 하실 계획이세요? 작은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굴릴 거예요. 오진우가 웃었습니다. 역시 할인 시답네요. 감정 없이 계산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좋은 태도예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할인은 다시 노트북을 받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재배치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2시 중개인이 고객을 데리고 왔습니다. 40대 부부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통창 앞에서 멈췄습니다. 와, 뷰가 정말 좋네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한강이 다 보이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3평형이고요. 최고층입니다.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어요. 부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주인분이 꼼꼼하세요.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부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실례지만 왜 파시려고요? 이렇게 좋은 집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엔. 아, 그러시구나. 아내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할인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녁 6시 할인은 수진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할인아, 오랜만이다. 수진아,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집 한다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알아보는 중이야. 진짜 팔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시세 확인하고. 할인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깝지 않아? 그렇게 좋은 집. 아깝긴 한데 필요 없어. 혼자 살기엔 크긴 하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남편이랑? 응, 그 사람들 생각나는 게 싫어. 이해해.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수진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할인아, 너 정말 달라졌다. 뭐가? 예전엔 눈치 많이 봤잖아. 근데 지금은 당당해. 할인은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들이랑. 다 정리했어. 깨끗하게. 어떻게? 수진이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그게 다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명확하더라. 할인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야. 증거로 대응해야 해. 너 정말 강해졌다. 강한 게 아니라 정확해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과거 이야기, 미래 계획,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밤 9시 할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로비에서 입주민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미옥과 친하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자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할인은 최상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할인은 불을 켰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오후에 온 부부에게서였습니다. 유아린 씨, 오늘 집 구경 잘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가격 협의 가능할까요? 할인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협의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할인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됐습니다. 할인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점점 무너지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정리. 모든 것이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현재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최도윤의 번호는 차단돼 있었습니다. 최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명수, 정미용 모두 차단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안에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어락 교체 보고서, 출입 기록, 물품 목록, 내용 증명, 법률 문서, 금융 자료. 하리는 파일들을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파일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거는 남겨두는 게 맞았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밤 11시 하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아린이었습니다. 독립된 개인이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면 결정할 것입니다. 매각할지 보유할지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한강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갈등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과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자산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린이 선택한 방법은 옳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확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패였습니다. 기록은 남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서버에, 법무법인 파일에, 하린의 서랍에, 그리고 하린의 기억에. 사건은 조용히 잊혀갔습니다. 단지 안에서도 주변에서도. 하지만 하린은 배웠습니다. 관계보다 계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정보다 증거가 강하다는 것을, 말보다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 교훈 위에 하린은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린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린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아린의 이야기는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울부짖거나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따르고 증거를 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말은 왜곡되지만 증거는 정확합니다. 소문은 퍼지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하린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3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유아린이라는 한 사람으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장 품격 있는 정리는 조용하지만 완벽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어는 감정이 아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